회장님, 이런 물건은 제가 받을 수가 없어요. 자네가 내 물건을 좀 받아줄 수는 없겠나? 회장님은 들이밀었습니다. 집안은 숨막히게 고요했어요. 가정부의 거친 숨소리만 어둠 속에 크게 울려 퍼졌죠. 안녕하세요. 시니어 화이팅입니다.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출장을 떠난 사모님, 그리고 회장님과 가정부 사이에 벌어진 믿기 어려운 이야기. 끝까지 들으신다면 상상조차 못했던 진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모님은 여행 가방 손잡이를 잡았다 놓기를 반복했어요. 해외 출장이 2주 정도 걸린다는 게 마음에 걸렸던 거죠. 거실 소파에 앉은 회장님은 신문을 펼친 채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은 회장님은 신문을 펼친 채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어요. 약은 제때 드셔야 해요. 냉장고 문 옆에 놓아뒀으니까 절대 잊지 마세요. 사모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긴장이 깔려 있었어요. 회장님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죠. 알았네. 알았다고만 하지 말고 정말 챙겨 드셔야 해요. 혈압약 걸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사모님은 한 발짝 다가서며 회장님의 신문을 내렸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회장님은 잠시 사모님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신문을 접었죠. 걱정 말고 다녀오게. 집안일은 가정부가 있지 않나? 그래서 더 걱정이에요. 사모님의 말끝이 날카로웠어요. 회장님은 미간을 찌푸렸죠. 무슨 소리야? 그 사람 일 잘하잖아. 일을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은 너무 무심해요. 집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심도 없으면서 회장님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죠. 사모님은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입술을 꾹 깨물었어요. 더 할 말이 있었지만 공항 가는 차가 곧 도착할 시간이었어요. 가정부한테도 잘 부탁드리라고 했어요. 식사 챙겨드리고 청소도 제대로 하라고요. 당신은 그냥 편히 계시기만 하면 돼요. 사모님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회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뒤따라갔지만 말은 하지 않았죠. 사모님이 신발을 신는 동안 회장님은 그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어요. 일주일이에요. 그 정도는 혼자서도 잘 지내실 수 있죠?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모님은 잠시 남편을 바라보다가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문을 열고 나갔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어요. 회장님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문을 바라봤습니다. 몇 분이 지나도 움직이지 않았죠. 그러다 천천히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넓은 거실이 갑자기 너무 텅 빈 것처럼 느껴졌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릴 뿐이었죠. 회장님은 테이블 위에 놓인 약통을 집어들었어요. 사모님이 정성스럽게 요일별로 나눠 담아놓은 약들이었어요. 이게 다 뭐가 필요한 건지. 회장님은 중얼거리며 약통을 다시 내려놓았어요. 그 작은 약통이 손에 닿는 순간 마치 돌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어요. 단순히 약이 아니라 사모님이 남기고 간 수많은 당부와 기대가 함께 눌러오는 것 같았죠. 회장님은 눈을 감았어요. 사모님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제때 드셔야 해요. 관심도 없으면서 편히 계시기만 하면 돼요. 그 모든 말들이 작은 약통 안에 가득 차 있는 숙제처럼 느껴졌어요. 회장님은 스스로도 모르게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가정부가 아침 식사 뒤처리를 하고 있었던 거죠. 회장님은 눈을 뜨고 부엌 쪽을 바라봤습니다. 가정부는 조용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회장님과 사모님의 대화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표정에서는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죠. 회장님은 다시 소파에 깊숙이 몸을 기댔어요.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때는 아직 알지 못했어요. 저녁 6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이었어요. 회장님은 서재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죠. 사모님이 떠난 지 다음 날 되는 날이었어요. 집은 여전히 조용했고 회장님은 그 조용함이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가정부가 문을 두드렸어요. 회장님, 저녁 식사 준비됐습니다. 알았네. 곧 내려가지. 회장님은 서류를 정리하며 대답했어요. 가정부의 발소리가 멀어지고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죠. 회장님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지켜야 할 게 많은지 모르겠네. 회장님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약 먹을 시간, 식사 시간, 운동 시간. 사모님이 남긴 메모지는 냉장고 문에 붙어 있었어요. 빼곡하게 적힌 당부 사항들이 눈에 밟혔죠. 회장님이 1층으로 내려가자 가정부가 식탁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반찬 그릇을 나르던 가정부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회장님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괜찮으세요? 가정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은 식탁 앞에 앉으며 고개를 저었죠. 아니, 괜찮네. 그냥 좀 피곤해서. 많이 힘드시죠? 가정부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어요. 회장님은 그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정부는 국그릇을 내려놓으며 잠시 회장님을 바라봤어요. 사모님이 안 계시니까 더 그러실 거예요. 그런가? 회장님은 짧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가정부의 말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힘드시죠라는 그 한마디가 괜찮으세요라는 물음이 왠지 오랜만에 듣는 말처럼 느껴졌죠. 가정부는 밥을 떠서 회장님 앞에 놓았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물 한 잔을 따라줬죠. 회장님은 숟가락을 들었지만 식욕이 없었어요. 그저 밥알만 입에 넣고 씹을 뿐이었습니다. 입맛이 없으시면 죽을 끓여드릴까요? 아니야. 이대로 괜찮네. 회장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가정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부엌으로 돌아갔죠. 하지만 회장님은 그녀가 신경 쓰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가끔 부엌에서 이쪽을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졌거든요. 식사를 마친 회장님은 냉장고로 다가갔어요. 문 옆에 붙어 있는 약통이 보였죠. 사모님의 메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녁 식사 후 반드시 드세요. 회장님은 약통을 집어들었어요. 뚜껑을 열려고 손에 힘을 주었지만 좀처럼 열리지 않았어요. 요일별로 나뉜 작은 칸의 뚜껑이 꽉 끼어 있었죠. 회장님은 다시 한번 힘을 줬지만 손가락 관절이 뻐근하게 아파왔습니다. 에휴. 회장님이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그때 가정부가 다가왔습니다. 제가 열어드릴게요. 가정부는 망설임 없이 약통을 건네받았어요. 그 순간 회장님의 손끝과 가정부의 손가락이 스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회장님은 그 감촉을 느꼈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었죠. 가정부는 능숙하게 뚜껑을 열었어요. 그리고는 작은 약 2알을 손바닥에 따라냈습니다. 회장님에게 건네려던 가정부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거든요. 여기요. 가정부가 먼저 시선을 돌리며 말했어요. 회장님은 그녀의 손바닥에서 약을 받아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손끝이 스쳤죠. 회장님은 물을 마시며 약을 삼켰어요. 가정부는 약통을 제자리에 갖다 놓았습니다. 감사하네. 회장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어요. 가정부는 고개를 끄덕이고 부엌으로 돌아갔죠. 회장님은 그 자리에 서서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어요.
아직도 그 따뜻한 감촉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은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텔레비전을 켰지만 무슨 내용인지 들어오지 않았죠. 부엌에서 설거지 소리가 들려왔어요. 가정부는 여전히 조용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라고? 회장님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저 약통을 열어준 것뿐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손끝이 스친 그 짧은 순간이, 눈이 마주친 그 찰나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회장님은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가정부의 모습이 선명하게 그려졌죠. 따뜻한 손, 조용한 눈빛, 조심스러운 말투. 그 모든 것이 왠지 오래전에 잃어버린 무언가를 떠올리게 했어요. 이건 아닌데. 회장님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생각을 마음 깊이 밀어내기에는 이미 무언가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한 게 아닐까요?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아침이었어요. 회장님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잠을 설쳤거든요. 약통을 건네받을 때 스친 손끝, 마주쳤던 눈빛, 그 모든 것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회장님은 세면대 앞에 서서 거울을 바라봤어요. 눈 밑에 그늘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죠. 한숨을 쉬며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했어요. 아래층에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가정부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회장님은 잠옷 위에 가운을 걸치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가정부가 식탁을 닦으며 말했어요. 회장님은 고개만 끄덕이고 자리에 앉았죠. 따뜻한 된장찌개와 밥이 차려졌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응, 회장님은 짧게 대답했어요. 가정부는 잠시 회장님의 얼굴을 살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반찬을 챙겨두고 물러났죠. 회장님은 숟가락을 들어 된장찌개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어요. 구수한 맛이 퍼졌습니다. 사모님이 끓여주던 것과는 달랐지만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식사 내내 가정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고개를 들어 회장님 쪽을 바라봤죠. 회장님은 그 시선이 부담스러우면서도 묘하게 안심이 됐습니다. 맛있네. 회장님이 불쑥 말했어요. 가정부는 손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그러세요? 다행이에요. 가정부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회장님은 그 미소를 보며 가슴이 뜨끔했죠. 사모님은 언제부터 이런 표정을 짓지 않았을까요? 식사를 마친 회장님은 서재로 올라갔습니다. 서류를 펼쳐두고 정리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죠. 손끝이 자꾸 떨렸습니다. 서류 뭉치를 옮기려다 그만 손에서 미끄러졌어요. 종이들이 바닥에 우수수 쏟아졌습니다. 회장님은 한숨을 쉬며 허리를 굽혔죠. 바로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회장님, 청소 좀 해도 될까요? 가정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은 바닥에 흩어진 서류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아, 지금은 괜찮네. 나중에 하게. 하지만 가정부는 문을 살짝 열고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거라도. 그 순간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어머, 서류가 다 떨어졌네요. 가정부는 망설임 없이 안으로 들어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자네가 할 일이 아닌데. 회장님이 손사래를 쳤지만 가정부는 이미 서류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회장님도 어쩔 수 없이 함께 주워 담았죠. 두 사람은 나란히 바닥에 앉아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가끔 손이 스치듯 지나갔어요. 회장님은 그때마다 심장이 조금씩 빨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거 중요한 건가요? 가정부가 한 장의 서류를 들어 올리며 물었어요. 회장님이 고개를 돌렸죠. 같은 순간 가정부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숨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회장님은 가정부의 눈동자를 똑바로 봤어요. 맑고 조용한 눈빛이었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죠. 가정부가 먼저 시선을 내리며 서류를 건넸어요. 여기요. 회장님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끝이 또 한 번 스쳤어요. 회장님은 입술을 꾹 깨물었죠. 고맙네. 회장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어요. 가정부는 일어서며 치마를 털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제가 점심 준비해 놓을게요. 가정부는 조용히 서재를 나갔어요. 회장님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서류가 무슨 내용인지 전혀 들어오지 않았어요. 방금 전에 눈빛만 자꾸 떠올랐죠. 오후가 되자 회장님은 거실에 내려왔습니다. 가정부는 청소를 하고 있었죠. 책장을 닦다가 사진 액자를 들어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회장님과 사모님의 젊은 시절 사진이었어요. 가정부는 잠시 그 사진을 바라봤는데 회장님 눈에는 그녀의 시선이 사진보다 자신에게 머무는 듯 보였어요. 실제로 그런 건지 착각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가슴이 이유 없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녁은 뭘 드실래요? 아무거나 괜찮네. 그럼 갈비찜 해드릴게요. 좋아하시잖아요. 회장님은 고개를 들었어요. 사모님은 손이 많이 간다며 자주 하지 않던 음식이었죠. 자네가 어떻게 알았나? 지난번에 맛있게 드시는 거 봤어요. 가정부는 미소 지으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회장님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죠. 가슴 한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집안일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회장님의 피곤한 표정, 외로운 눈빛을 함께 견뎌주고 있었던 거죠. 회장님은 소파에 몸을 기대며 눈을 감았어요. 부엌에서 들려오는 요리 소리가 편안하게 다가왔지만 동시에 그 편안함이 아슬아슬한 줄 위에 서 있는 듯 느껴졌습니다. 선을 넘을 수도 있다는 불안이 서서히 자리를 잡고 있었죠. 어느 날 오후였어요. 회장님은 서재에서 서류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바닥에 흩어졌던 일 때문인지 오늘은 유난히 조심스럽게 움직였죠. 하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어제 그 순간에 붙들려 있었어요. 가까웠던 거리, 마주친 눈빛. 회장님은 펜을 쥔 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속으로 한번 중얼거렸지만 눈길은 자꾸 아래층을 의식했어요. 가정부가 뭘 하고 있을까? 저녁은 뭘 준비하고 있을까?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회장님, 간식 가져왔습니다. 가정부의 목소리였어요. 회장님은 몸을 바로 세우고 대답했죠. 들어오게. 문이 열리고 가정부가 쟁반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커피와 과일이 담겨 있었어요. 책상 옆 탁자로 조심스럽게 다가왔죠. 요즘 간식을 자주 챙겨주는구먼. 회장님이 말하자 가정부는 잠깐 손을 멈췄습니다. 힘드실 것 같아서요. 조금이라도 기운 내시라고요. 그 순간이었어요. 발밑 카펫이 접혀 있었는지 가정부의 발이 걸리며 쟁반이 기울었습니다. 아! 가정부가 짧게 신음을 내뱉었어요. 몸이 앞으로 기울며 쟁반이 미끄러졌죠. 그 순간 회장님은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장님은 곧바로 가정부의 허리를 붙잡았어요. 쟁반은 탁자 위에 쿵 소리를 내며 내려앉았지만 두 사람은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회장님의 팔이 가정부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고 가정부는 회장님의 가슴에 손을 짚은 채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괜찮나? 회장님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가정부가 고개를 들었어요. 두 사람의 얼굴이 다시 가까워졌죠. 어제보다 더 가까웠습니다. 회장님의 손바닥에는 가정부의 체온이 고스란히 전해졌고 가정부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둘 사이 공기가 뜨겁게 달아올랐죠.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회장님은 손을 떼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쉽게 움직이지 못했어요. 가정부의 입술이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무너질 듯한 긴장이 방안을 채웠습니다. 회장님이 먼저 손을 떼었어요. 황급히 뒤로 물러서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조심해야지. 다칠 뻔했네. 일부러 무뚝뚝하게 말했지만 목소리 끝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조심성이 없어서. 가정부가 작게 말했어요. 손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죠. 아니야. 카펫이 접혀 있었으니 자네 잘못은 아니네. 가정부는 커피잔을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작은 금속 소리가 어색하게 울렸어요. 천천히 드세요.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가정부가 서재를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회장님은 긴 숨을 내쉬었어요. 손을 내려다보니 아직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의 감촉이 손바닥에 그대로 남아 있었죠. 회장님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녁 무렵 가정부는 부엌에서 식사를 준비했어요. 손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아 칼날이 비스듬히 흔들렸습니다. 순간 칼끝이 손가락에 스칠 뻔했죠. 가정부는 숨을 삼키듯 중얼거렸어요. 안 돼. 그녀는 칼을 내려놓고 싱크대에 손을 짚었습니다. 거울처럼 반짝이는 창문에 비친 얼굴은 붉게 상기돼 있었어요. 저녁 시간이 되어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눈을 맞추지 않으려 애썼지만 공기에는 팽팽한 긴장이 감돌았어요. 숟가락을 드는 손이 자꾸만 떨렸습니다. 짧은 대화만 오갔고 식탁은 금방 조용해졌어요. 그날 밤 회장님과 가정부는 각자의 방에서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같은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았어요. 이미 선은 흐릿해지고 있다는 걸요. 또 다른 날 아침이었어요. 회장님은 평소보다 더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희미한 아침빛이 들어오고 있었죠. 하지만 몸은 무거웠어요. 밤새 잠을 설쳤기 때문이에요.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니 눈가에 피로가 깊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회장님은 찬물로 얼굴을 한 번 더 씻으며 정신을 다잡았죠. 아래층으로 내려가니 이미 식탁이 차려져 있었어요. 가정부는 국을 끓이고 있다가 회장님을 보고 잠깐 손을 멈췄습니다. 아침 드세요. 응. 짧은 대답만 오갔어요.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듯 조심스러웠습니다. 회장님은 밥을 떴지만 목이 잘 넘어가지 않았어요. 가정부가 국그릇을 내려놓으려다 손이 잠시 떨렸어요. 국물이 살짝 흔들리자 회장님이 시선을 들었죠. 자네도 피곤한가 보군. 가정부는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잠깐의 정적 끝에 대답했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식사를 마친 회장님은 서재로 올라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았지만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창밖 마당의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죠. 사모님이 돌아오면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가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잡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정말 그럴까? 점심시간이 되어 가정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점심 드세요. 지금은 바쁘네. 나중에 먹지. 식사 거르시면 안 돼요. 가정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단호했어요. 회장님은 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잠시 후 가정부는 직접 쟁반을 들고 들어왔어요. 따뜻한 국밥과 반찬을 조심스레 내려놓는 모습에 회장님의 시선이 오래 머물렀죠. 고맙네. 천천히 드세요. 가정부가 나가려 할 때 회장님이 불렀습니다. 잠깐. 가정부가 멈춰 섰어요. 회장님은 잠시 망설이다 물었죠. 자네
요즘 많이 힘들지? 가정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짓말 말게. 얼굴에 다 쓰여 있네. 가정부는 입술을 깨물며 주저하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회장님도 힘드시잖아요. 그 순간 회장님은 가슴이 뜨끔했어요. 애써 무심한 척했지만 이미 마음은 흔들리고 있었죠. 제가 뭐라도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회장님이 편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정부의 눈빛은 진심이었어요. 회장님은 그 따뜻한 말에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 마음을 밀어낼 수 없었죠. 자네는 충분히 하고 있네. 가정부는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 웃음이 회장님의 가슴을 더 흔들었죠. 오후 회장님은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쳤습니다. 글자는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시선은 자꾸 가정부 쪽으로 향했죠. 그녀는 묵묵히 청소기를 밀고 있었어요. 가정부도 그 시선을 느낀 듯 손끝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어요. 먼지 냄새 대신 갓 내린 세제 향이 은은히 퍼지자 묘하게 낯선 따뜻함이 공간을 채웠죠. 청소를 마친 가정부가 물었습니다. 차 한 잔 드릴까요? 그러세. 잠시 후 따뜻한 차가 탁자에 놓였어요. 김이 피어올라 두 사람의 얼굴을 스치듯 감쌌습니다. 회장님은 권했죠. 자네도 한 잔하게. 제가요? 응. 함께 마시세. 가정부는 잠시 망설이다 회장님 맞은편에 앉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묘하게 편안했죠. 창밖 하늘은 저녁 노을빛으로 붉게 번져 있었어요. 커튼 사이로 들어온 빛이 두 사람의 어깨 위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회장님은 무심코 찻잔을 굴리다 가정부의 시선을 느끼고 손을 멈췄죠. 그 순간만큼은 어떤 걱정도 사라졌어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죠. 이 평온함이 오래가지는 않을 거라는 걸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회장님은 서재에서 서류를 정리하다가 평소보다 일찍 책을 덮었습니다.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칼 부딪히는 소리, 기름 튀는 소리가 유난히 신경 쓰였거든요. 계단을 내려가던 발걸음이 저절로 느려졌습니다. 거실을 지나 부엌 앞에 섰을 때 가정부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앞치마를 두른 채 식탁을 정리하는 모습이었는데 평소처럼 단순히 일하는 모습이라기보다 묘하게 차분한 기운이 감돌았죠. 회장님은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저녁 준비됐나?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가정부가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이제 다 됐어요. 오늘은 뭘 준비했나? 생선구이랑 된장찌개예요. 가정부는 잠시 눈을 맞추며 대답했어요. 미소가 스치듯 번졌다 사라졌죠.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구수한 된장 냄새와 함께 저녁상이 차려졌어요. 고등어 위로 김이 피어올라 천천히 흩어졌습니다. 반찬은 정갈하게 놓여 있었고 수저 위에 저녁빛이 스며들고 있었죠. 앉아서 같이 먹게. 회장님이 불쑥 말했습니다. 가정부는 국자를 들던 손을 멈추고 놀란 눈빛을 보였어요. 제가요? 응. 혼자 먹는 게 썩 재미있지 않네. 가정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앞치마를 벗고 조심스럽게 맞은편에 앉았어요. 두 사람이 같은 식탁에 마주 앉은 건 이번이 처음이었죠. 회장님이 먼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가정부도 따라서 밥을 떴지만 손이 살짝 떨렸는지 밥알이 흘러내렸어요. 괜찮나? 긴장한 것 같은데. 회장님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가정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다만 이런 자리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회장님은 생선을 한 점 집어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맛있네. 자네 솜씨가 점점 좋아지는군. 가정부는 얼굴이 붉어지며 대답했어요.
다행이에요. 입맛에 맞으시면. 식탁 위에는 잠시 고요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는 단순히 불편하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어딘가 부드러운 긴장감이 감돌았죠. 자네 서울에 가족이 있나? 회장님이 물었습니다. 가정부는 수저를 내려놓고 잠시 생각하듯 고개를 숙였어요. 부모님은 시골에 계세요. 저는 오래전에 혼자 올라왔어요. 혼자 사는 게 가끔 많이 외롭지 않나? 저녁에 방에 들어가면 조용하기만 할 텐데. 가정부는 숟가락을 내려놓은 채 잠시 회장님을 바라봤습니다. 네, 가끔은요. 일 끝나고 방에 혼자 들어가면 소리가 하나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더 그렇죠. 회장님은 그 말을 듣고 천천히 물을 마셨습니다. 목을 축이는 동안 눈길이 그녀에게 머물렀죠. 나도 외롭네. 집이 이렇게 넓어도 마음이 허전할 때가 많아요. 가정부는 놀라 눈을 들었어요. 사모님이 계시잖아요. 회장님은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같이 있어도 외로울 수 있지. 대화가 없고 마음이 닿지 않으면 더 고독할 때가 많네. 그 말에 가정부는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식탁 위의 수저 소리만 다시 들려왔어요. 잠시 후 회장님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네. 괜한 소리를 했군. 아니에요. 그런 말씀 충분히 이해돼요. 가정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의 눈빛이 다시 잠시 스쳤습니다. 전보다 한층 가까워진 듯 했죠. 식사를 마치고 회장님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가정부가 먼저 다가와 그릇을 치우려 했습니다. 회장님도 무심코 그릇을 집었는데 두 사람의 손이 포개졌어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은 바로 손을 떼지 못했어요. 가정부도 그 자리에서 멈춰 있었죠. 숨결이 가까이 닿을 만큼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제가 할게요. 가정부가 낮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천천히 손을 걷었습니다. 손끝이 스치고 지나가며 작은 전류처럼 남았어요. 고맙네. 가정부는 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회장님은 제자리에 서서 한동안 자신의 손을 바라봤어요. 미묘한 열기가 남아 있었죠. 거실로 돌아온 회장님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화면은 켜져 있었지만 시선은 닿지 않았어요. 귀에는 오히려 부엌에서 나는 소리만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그 소리들이 왠지 낯선 위로처럼 다가왔죠. 잠시 후 가정부가 물수건을 들고 나와 식탁을 닦았습니다. 수고했네. 회장님이 말하자 가정부가 잠시 눈을 들어 회장님을 보았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에요. 식탁을 닦고 부엌으로 돌아가는 그녀의 발걸음이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가정부가 다시 거실에 나와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저 들어가 쉴게요. 불 끄시고 주무세요. 그래, 편히 쉬게. 가정부가 방으로 들어가자 현관 쪽 복도에 다시 고요가 내려앉았어요. 회장님은 소파에 앉은 채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방금 전 식탁에서 겹쳤던 손, 마주쳤던 눈빛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가정부 또한 방에 누워 눈을 감지 못했어요. 회장님이 했던 말, 같이 있어도 외로울 수 있지. 그 문장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녀는 베개를 끌어안으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달빛이 방 안으로 스며드는 동안 두 사람은 각자의 공간에서 같은 기억을 되새기고 있었죠. 그날날 아침이었어요. 회장님은 서재에서 계약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거래처 조건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마음이 날카로워져 있었죠. 펜을 움켜쥔 손에 힘이 지나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회장님, 커피 가져왔습니다. 들어오게. 가정부가 조심스레 들어왔습니다.
트레이 위 커피잔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전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한 탓이었죠. 책상 옆 탁자에 잔을 내려놓으려던 순간 손끝이 미끄러지며 커피가 쏟아졌어요. 뜨거운 물이 번져나가자 가정부가 짧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뭐 하는 건가? 회장님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튀어나왔어요. 가정부는 황급히 손수건을 꺼내 닦았지만 손이 뚜렷이 떨리고 있었죠. 죄송합니다. 제가 부주의했어요. 조심해야지. 서류에라도 묻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회장님은 서류를 급히 확인했어요. 다행히 이상은 없었지만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실수가 늘어난 것 같네. 자네 무슨 일 있나? 가정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만 더 숙였죠. 됐네. 나가서 정리하게. 지금은 혼자 있고 싶네. 네. 가정부가 서재를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방 안은 더 적막하게 느껴졌어요. 시간이 흐른 뒤 회장님은 스스로 놀랐습니다. 아까 자신이 얼마나 거칠게 말했는지 떠올랐거든요. 가정부의 얼굴, 금방이라도 눈물이 맺힐 듯했던 눈빛이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결국 그는 서재를 나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거실 한쪽에서 가정부가 창문을 닫고 있었어요. 고개를 숙인 뒷모습이 유난히 작아 보였죠. 저기, 회장님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가정부가 돌아봤는데 눈가가 붉어 보였어요. 아까는 미안했네. 내가 예민했어. 가정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 실수였는걸요. 아니야. 자네 잘못이 아니네. 내가 일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 있었어. 괜히 자네한테 화풀이했지 뭔가. 회장님의 목소리가 조금 전보다 낮아졌습니다. 가정부는 순간 놀란 듯 회장님을 바라봤어요. 그가 먼저 사과하는 건 처음이었죠. 괜찮아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마음이 놓이네요. 회장님은 가슴이 더 저릿해졌습니다. 자신을 탓하지 않고 이해해주는 모습이 오히려 더 아프게 다가왔거든요. 자네가 있어서 내가 버티는 것 같네. 가정부는 잠시 놀란 눈빛을 보이다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에 회장님의 마음이 또 한 번 흔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창문 너머 햇살이 두 사람 사이를 비쳤습니다. 따뜻한 빛이 공기까지 부드럽게 물들이고 있었죠. 커피 새로 타드릴까요? 그러게. 이번엔 같이 마시세. 가정부는 고개를 끄덕이고 부엌으로 향했어요. 잠시 후 커피 두 잔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손이 덜 떨리고 있었죠. 회장님이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향이 진하군. 괜찮네. 오늘은 조금 더 진하게 내려봤어요. 그런 게 어울릴 것 같아서요. 회장님은 미소를 지었어요. 나보다 자네가 내 마음을 더 잘 아는 것 같네. 가정부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시선을 내렸습니다. 얼굴에는 미묘한 긴장이 스쳐 지나갔죠. 회장님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자네 요즘 잠을 잘 못 자는 것 같네. 눈빛이 계속 피곤해 보여. 가정부는 잠시 당황하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요즘 생각이 많아서 잠을 설쳤어요. 무슨 생각인데? 가정부는 대답 대신 커피잔 속을 천천히 저었어요. 그리고 작게 말했죠. 말로 꺼내기 어려운 것들이에요. 자꾸 마음속에서만 맴돌아요. 회장님은 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 밤마다 사소한 일들이 걸려서 잠을 못 이루네. 가정부가 눈을 들어 회장님을 바라봤어요. 회장님도 그러세요? 그래. 아마 같은 이유일 거야. 두 사람의 시선이 잠시 이어졌습니다. 말은 적었지만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기엔 충분했죠. 커피가 식어갈 무렵 가정부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청소 마저 할게요. 응, 천천히 하게. 가정부는 창문을 다시 닫기 시작했어요.
회장님은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방금 전의 다툼이 무색할 만큼 공기는 한결 부드러워졌죠. 그러나 마음 한켠에서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평온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걸요. 가정부 역시 같은 예감을 하고 있었죠. 그날 저녁이었어요. 회장님과 가정부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죠. 노을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붉게 물들이며 거실 전체를 따뜻한 색으로 감쌌습니다. 회장님은 차잔을 천천히 돌리다가 문득 입을 열었어요. 벌써 며칠이 지났네. 자네가 혼자 집안을 돌본지 말이야. 가정부는 손에 들고 있던 잔을 무릎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어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죠. 사모님 출장이 2주 정도라고 하셨으니 아직 며칠 남았죠.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게 평소보다 더 쓰게 느껴졌어요. 그동안 수고 많았네. 자네 덕분에 지난 일주일을 잘 견뎠어. 가정부는 회장님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내렸습니다. 손가락으로 자네 테두리를 따라 천천히 쓸며 말했죠. 저도 그래요. 회장님이 계셔서 외롭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밖에서 바람이 불어와 커튼이 살짝 흔들렸어요. 석양빛은 점점 옅어지고 있었죠. 바로 그때였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회장님은 테이블 위에 휴대전화를 받습니다. 화면에 사모님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죠. 회장님과 가정부의 눈이 순간적으로 마주쳤습니다. 가정부는 얼른 일어서려 했지만 회장님이 손짓으로 그대로 있으라고 했어요. 회장님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나야. 당신 잘 지내고 있어요? 약은 제때 챙겨 먹고 있죠? 사모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의무적인 안부를 묻는 말투였어요. 그럼 걱정하지 말게. 가정부가 잘 챙겨주고 있네. 그 사람한테 잘 부탁드리라고 했는데 다행이네요. 밥은 제대로 챙겨 먹고 있나요? 혼자 있으면 대충 먹으려 하니까. 회장님은 가정부를 흘끗 보았습니다. 가정부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앉아 있었죠. 잘 먹고 있네. 걱정하지 말게. 그래요. 며칠 안에 들어가니까 집안 잘 부탁해요. 회장님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았네. 조심해서 오게. 그럼 끊을게요. 전화가 끊어지고 회장님은 휴대전화를 천천히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바람 소리만 커튼을 흔들고 있었죠. 가정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어요. 사모님이 곧 돌아오신다고 하셨나요? 회장님은 창밖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네. 일이 정리되면 바로 들어온다더군. 가정부는 차잔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려서 잔이 받침에 부딪히며 소리를 냈습니다. 고요한 거실에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죠. 그럼 저는 집안을 더 꼼꼼히 정리해놔야겠네요. 사모님이 불편하시지 않도록요. 가정부가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지만 회장님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잠깐만 앉아있게. 아직 차도 다 안 마셨잖나. 가정부는 다시 앉았지만 시선은 바닥에 고정돼 있었어요. 회장님은 창밖을 보며 말했죠. 머지않아 이 시간이 끝나겠군. 자네와 함께한 지난 며칠이 말이야. 가정부는 목구멍이 막힌 듯 쉽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한참 뒤에 겨우 대답했죠. 네, 그렇겠죠. 회장님은 차잔을 들어 마지막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이미 식어버린 차였지만 억지로 삼켰습니다. 자네가 있어서 덜 외로웠네. 혼자 있으면 얼마나 공허할까 걱정했는데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 가정부는 고개를 들어 회장님을 바라봤어요. 어둠이 내려앉은 거실에서 두 사람의 눈빛만이 선명하게 이어졌습니다. 저 역시 그래요.
회장님이 계셔서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죠. 가정부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들어가 쉴게요.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청소를 마저 해야겠어요.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무리하지 말고 쉬게. 가정부는 방으로 향했어요. 몇 걸음 가다 문득 멈춰서서 돌아봤습니다. 회장님은 여전히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회장님, 응? 곧 끝나버리겠지만 이 순간만은 기억하고 싶어요. 회장님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가정부를 바라봤습니다. 희미한 불빛 속에서 그녀의 눈가가 붉어 보였어요. 나야말로 고맙네. 가정부는 더 말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회장님은 홀로 남아 소파에 깊이 몸을 기댔어요. 사모님의 목소리가 귓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라고 불렀던 말투가 자꾸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에게 가정부는 단순히 그 사람이 아니었죠. 지난 일주일 동안 가장 가까이에서 마음을 나눠준 존재였어요. 회장님은 눈을 감았어요. 며칠 안에 사모님이 돌아옵니다. 그럼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가겠죠. 없었던 일처럼요. 방에 들어간 가정부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방 안을 차갑게 비췄어요. 베개를 끌어안은 그녀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가정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따뜻했지만 이제 끝이에요. 다시는 이 마음을 드러내선 안 돼요.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곧 다가올 내일을 생각하며 지난 일주일을 떠올리며 긴 밤을 지새웠죠. 다음 날 오후였어요. 가정부는 거실 책장을 닦고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높은 선반까지 손을 뻗으려니 발끝이 들렸어요. 의자를 가져와 올라섰죠. 회장님은 서재에서 내려와 거실을 지나가다 그 모습을 봤습니다. 가정부가 팔을 뻗어 선반 끝 액자를 닦고 있었어요. 의자가 조금 흔들렸죠. 위험하네. 내려오게. 회장님이 다가서며 말했어요. 가정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거의 다 했어요. 조금만 더. 바로 그때였어요. 손에 들고 있던 걸레가 미끄러지며 가정부의 몸이 기울었습니다. 의자가 흔들리며 넘어갈 듯 했죠. 아! 회장님이 반사적으로 달려들어 가정부의 허리를 붙잡았어요. 가정부는 회장님의 어깨에 손을 짚으며 균형을 잡았습니다. 의자는 그대로 서 있었지만 두 사람은 그 자세로 멈춰 섰어요. 회장님의 팔이 가정부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고 가정부의 손은 회장님의 어깨 위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웠어요. 숨소리가 들릴 정도로요. 괜찮나? 회장님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가정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쉽게 떨어지지 못했습니다. 몇 초가 흘렀어요. 회장님의 손에 전해지는 가정부의 체온, 가정부의 손끝에 느껴지는 회장님의 심장박동. 모든 게 또렷했죠. 회장님이 천천히 손을 걷었어요. 가정부가 의자에서 내려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공기가 흘렀어요. 조심해야지. 다칠 뻔했네. 죄송해요. 제가 조심성이 없어서. 아니야. 내가 도와줄 걸 그랬어. 회장님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정부는 흩어진 청소 도구를 주우며 손끝이 떨리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둘 다 놀라 현관 쪽을 봤어요. 가정부가 황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택배 기사였죠. 택배요. 여기 사인 좀 해주세요. 가정부는 떨리는 손으로 사인을 했어요. 택배를 받아들고 문을 닫았습니다. 회장님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회장님 앞으로 온 거예요.
가정부가 택배 상자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회장님은 고개만 끄덕였죠. 고맙네. 짧은 대화만 오갔어요. 가정부는 다시 청소 도구를 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회장님은 택배 상자를 보며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방금 전 그 순간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허리를 감쌌던 감촉, 가까웠던 얼굴, 떨리던 숨소리. 회장님은 주먹을 쥐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가정부도 싱크대에 손을 짚고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얼굴이 달아올라 있었죠. 찬물로 손을 씻으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심장은 계속 빠르게 뛰었습니다. 택배가 오지 않았다면 가정부는 그 생각을 멈췄어요. 생각해선 안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았지만 두 사람은 눈을 잘 마주치지 못했어요. 숟가락 소리만 조용히 울렸습니다. 오늘 국이 맛있네. 회장님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가정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감사해요. 평소보다 조금 더 끓였어요. 그래서 더 진한가 보군. 다시 침묵이 흘렀어요. 회장님은 밥을 떠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자네, 내일 낮에 외출 좀 하게. 가정부가 놀라 회장님을 봤어요. 네. 왜요? 거래처 사람이 잠깐 들른다고 했네. 집안일로 얘기할 게 있다더군. 그럼 제가 차라도 대접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회장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냥 짧게 볼 거니까 자네는 편히 쉬다 오게. 마트라도 다녀오고. 가정부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회장님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거든요. 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알겠어요. 식사를 마치고 가정부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회장님은 거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사실 내일 거래처 사람이 오는 건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굳이 가정부를 내보낼 필요는 없었죠. 회장님은 그냥 둘이 같은 공간에 있는 게 위험하다고 느꼈던 거예요. 조금만 더 조심하자. 사모님이 곧 돌아온다. 회장님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그게 다일까? 밤이 깊어지자 가정부가 거실로 나와 인사를 했습니다. 저 들어가 쉴게요. 그래. 편히 쉬게. 가정부가 방으로 들어가고 회장님은 소파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오늘 오후 그 순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만약 택배가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두 사람은 그대로 서 있었을까? 아니면 더 가까워졌을까? 회장님은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가정부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가정부도 방 안에서 이불을 끌어안고 누워 있었어요. 회장님의 손이 허리를 감쌌던 그 느낌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죠. 이제 며칠만 지나면 사모님이 돌아오세요. 그때까지만 견디면 돼. 가정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위험한 선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다음 날 오전이었어요. 가정부는 일찍 일어나 집안을 꼼꼼히 청소하고 있었어요. 회장님은 서재에만 머물렀고 두 사람은 아침 식사 이후 거의 마주치지 않았죠. 서로가 어제의 일을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점심 무렵 회장님이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오늘 오후에 거래처 사람이 들른다네. 자네는 잠시 나갔다 와도 되겠네. 가정부는 잠시 놀란 듯 회장님을 보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어요. 가정부가 외출 준비를 하고 현관을 나서자 집안은 금세 고요해졌습니다. 회장님은 신문을 펼쳤지만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괜히 소파에 앉아 있다가도 일어나 창가를 서성이며 마음을 다잡았죠. 2시가 조금 넘어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회장님은 문을 열며 표정을 정리했어요. 거래처 김 부장이 서 있었죠.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어서 오게. 거실에 마주 앉아 차를 마시는 동안 김 부장은 집안을 힐끗거리며 눈길을 거두지 않았어요. 벽에 걸린 사진, 정돈된 식탁, 반짝이는 거실 바닥까지 꼼꼼히 살폈죠. 집이 참 단정하네요. 집사람이 출장 중이라고 들었는데 가정부가 꼼꼼하신가 봐요. 회장님은 짧게 대답했어요. 일을 성실히 하지. 김 부장은 미묘한 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동네에서 얘기가 좀 있더군요. 밤늦게도 불이 켜져 있다든가 사람들이 궁금해하던데 아무래도 회장님 혼자 계시다 보니 말이 나오는 모양이에요. 회장님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어요. 소문 같은 건 신경 쓸 필요 없네. 김 부장은 손사래를 치며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 담긴 기색은 분명했어요. 잠시 후 계약 얘기를 간단히 나눈 뒤 김 부장은 일어섰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집사람 돌아오시면 안부 전해주세요. 문이 닫히자 집안은 다시 적막해졌어요. 회장님은 현관 앞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동네에서 소문이 돈다. 그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혹시라도 집사람 귀에 들어가면 지금까지의 모든 게 무너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거워졌죠. 1시간쯤 지나 가정부가 장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장바구니를 정리하는 손길은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회장님은 그 뒷모습조차 의식하며 불편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가정부가 식탁을 차렸습니다. 2사람은 마주 앉았지만 회장님은 젓가락만 움직일 뿐 말이 거의 없었어요. 가정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어디 불편하세요? 오늘 종일 표정이 안 좋으세요. 아니야. 그냥 조금 피곤해서. 손님이 다녀가셔서 그런가요? 회장님은 대답 대신 물만 들이켰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들어 가정부를 바라봤어요. 사람들이 쓸데없는 소문을 만든다더군. 가정부는 놀라 젓가락을 멈췄어요. 소문이요? 그냥 별거 아닌 얘기네. 신경 쓰지 말게. 회장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얼굴에는 불안이 가득했어요. 가정부는 그 말이 자신과 관련된 것 같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식사를 마치고 가정부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에도 회장님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부엌에서 들려오는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잔잔히 울렸지만 그마저도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집사람이 돌아오기 전까지만. 회장님은 스스로를 다잡았어요. 하지만 묘한 불안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뭔가 더 큰 일의 전조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죠. 그날 밤은 유난히 깊었어요. 회장님은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다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내려왔죠. 불은 켜지지 않았고 달빛만이 희미하게 소파와 창문을 비추고 있었어요. 회장님은 소파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가정부가 잠옷 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깜짝 놀랐어요. 자네도 잠이 안 오나? 네. 물이나 마시려고요. 가정부는 물잔을 들고 거실로 돌아와 회장님과 조금 떨어진 소파 끝에 앉았습니다. 2사람 사이에 한 뼘 남짓한 거리. 어둠 속에서는 그마저도 좁게 느껴졌죠. 긴 침묵 끝에 회장님이 낮게 말했어요. 자네 힘들지? 괜찮아요. 거짓말 말게. 얼굴에 다 보이네. 가정부는 물잔을 2손으로 꼭 쥐며 고개를 숙였어요. 손끝이 떨렸습니다. 회장님도 힘드시잖아요.
오늘 손님이 다녀가신 후로 계속 표정이 무거우셨어요. 회장님은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사람들 입이 가벼운 게 참 무섭네. 가정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그저 서로의 호흡만 느낀 채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회장님의 손이 소파 위에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가정부의 손 가까이 다가갔죠. 손끝이 닿을 듯 말 듯한 거리. 가정부도 그 움직임을 알고 눈을 감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휴대전화 벨소리가 고요한 거실을 깨뜨렸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놀라며 손을 거뒀습니다. 회장님은 천천히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어요. 화면에 떠있는 발신자를 보던 회장님의 얼굴이 굳었죠. 가정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전화 안 받으세요? 회장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휴대전화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지금은 받을 수가 없네. 벨소리가 몇 번 더 울리다 이내 끊겼습니다. 거실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아까와는 전혀 다른 공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가정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저 들어가 쉴게요. 그래. 푹 쉬게. 가정부는 방으로 들어갔고 회장님은 혼자 소파에 남았습니다. 손끝에 남아있던 온기가 자꾸만 떠올랐어요. 조금만 더였는데 회장님은 눈을 감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밤은 그렇게 깊어갔습니다. 가정부는 방에 들어갔지만 눕자마자 눈을 감을 수가 없었어요.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었고 손끝에는 조금 전의 온기가 남아 있었죠. 결국 그녀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거실로 다시 나왔습니다. 거실에는 여전히 회장님이 앉아 있었어요. 불은 켜지지 않았고 달빛만이 창가를 스치며 소파를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죠. 두 사람은 뜻밖에도 다시 마주쳤습니다. 회장님이 먼저 말했어요. 자네 잠이 안 오나 보군. 가정부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방에 누워도 도저히 눈을 감을 수가 없어서요. 두 사람 사이에는 말하지 못한 감정이 여전히 흐르고 있었어요. 회장님은 자리를 조금 옮겨 그녀가 앉을 공간을 내주었고 가정부는 조심스레 소파 끝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의 어깨 사이가 불과 손바닥 하나만큼 가까웠죠.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창문 틈새로 들어오는 바람이 커튼을 스쳤습니다. 가정부의 손은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고 회장님의 시선은 그 손끝에 머물렀죠. 마침내 회장님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소파 위를 따라 가정부의 손 가까이 다가갔고 가정부도 무의식적으로 손을 펴며 조금 움직였어요. 손끝과 손끝 사이의 거리가 점점 좁혀졌습니다. 숨결이 가까워지자 가정부의 가슴은 빠르게 오르내렸어요. 회장님의 목소리도 낮게 흔들렸습니다. 자네에게 너무 의지했네. 가정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도 그랬어요. 말이 끝나자 두 사람의 손끝은 거의 닿을 만큼 가까워졌습니다. 마치 한순간만 더 있으면 모든 것이 무너질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그때 거실의 고요를 찢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현관문이 갑자기 열리고 곧바로 닫히는 둔탁한 소리가 집안을 울렸어요. 두 사람은 동시에 몸을 굳혔습니다. 가정부는 놀라 황급히 일어나며 테이블 위 물잔을 쥐었고 손이 떨려 물이 흔들렸습니다. 몇 방울이 바닥에 떨어졌지만 닦을 틈조차 없었죠. 회장님은 곧바로 신문을 집어들었어요. 그러나 정신이 없어서인지 신문을 거꾸로 펼쳤습니다. 손끝은 땀에 젖어 종이가 구겨졌죠. 그리고 들려왔습니다. 복도를 따라 규칙적인 발자국 소리. 구두굽이 바닥을 두드리며 점점 거실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정부는 부엌 쪽으로 몸을 돌리며 앞치마 끈을 급히 메었어요. 하지만 허겁지겁 묶느라 매듭이 어설프게 풀려 있었죠. 그녀의 호흡은 거칠었고
심장은 목까지 치받는 듯 했어요. 발걸음은 거실 앞에서 멈췄습니다. 두 사람은 숨조차 내쉴 수 없었죠. 정적이 무겁게 내려앉아 작은 기척만으로도 모든 게 들통날 것 같았어요. 복도의 어둠 너머에서는 더 이상 소리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실에 남은 공기는 얼어붙은 듯 했고 두 사람의 시선은 불안하게 뒤엉켰죠. 가정부는 결국 물잔을 들고 부엌으로 물러났습니다. 회장님은 구겨진 신문을 내려놓으며 이마를 짚었어요. 방금 전까지 손끝에 남아있던 온기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온기는 이제 따뜻함이 아니라 불안의 흔적으로만 남아있었죠. 거실 입구에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집사람이었어요. 여행용 가방을 끌고 서서 코트를 입은 채로 거실을 바라보고 있었죠.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회장님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왔나? 연락도 없이. 집사람은 대답하지 않고 천천히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구겨진 신문, 부엌으로 물러난 가정부, 테이블에 떨어진 물방울. 그녀의 시선은 그것들을 하나하나 훑고 지나갔어요. 일이 일찍 끝나서 왔어요. 피곤하긴 한데 집 분위기가 좀 이상하네요. 집사람은 코트를 벗어 소파에 내려놓으며 회장님을 바라봤어요. 제가 없는 동안 뭐 하셨어요? 아무것도 안 했네. 그냥 있었어. 그냥요? 집사람의 시선이 부엌 쪽 가정부에게로 향했어요. 이 시간에 왜 부엌에 서 계세요? 할 일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들어가 쉬어야죠. 가정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물을 정리하려고요. 물이요? 무슨 물을 이 시간에? 집사람은 테이블로 다가와 물잔 2개를 내려다봤습니다. 한 잔은 거의 비어 있었고 다른 한 잔은 반쯤 차 있었죠. 둘이서 차라도 마셨나 보네요. 회장님이 신문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물 한 잔 마신 게 뭐가 문제인가? 문제라고는 안 했어요. 그냥 궁금해서요. 집사람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정부와 회장님을 번갈아 보며 말했어요. 근데 두 분 다 표정이 이상해요. 마치 들킨 사람 같은 얼굴이에요. 무슨 소리야? 피곤해서 그런 거 아니겠나? 당신이 피곤해 보여요? 아니면 제가 피곤해 보여요? 집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회장님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죠. 집사람이 가정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가정부 물어볼 게 있어요. 제가 없는 동안 뭐 했어요? 가정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안일만 했습니다. 집안일만요? 정말요? 네. 그럼 왜 그렇게 떨어요? 손 좀 보세요. 물잔 쥐는 것도 못할 정도로 떨고 있잖아요. 가정부의 손은 정말로 떨리고 있었어요. 집사람은 일어나 그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얼굴엔 쓴웃음이 번져 있었죠. 솔직히 말해봐요.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런데 왜 이 집 공기가 이렇게 무거워요? 제가 바보 같아 보여요? 회장님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끼어들었어요. 그만하게. 이 사람 잘못 없어. 집사람이 돌아서며 회장님을 마주 봤어요. 잘못이 없다고요? 그럼 당신은요? 당신도 잘못이 없어요? 나도 아무것도 안 했네. 아무것도요? 정말요? 집사람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그것은 분노가 아니라 확인하고 싶지 않은 진실을 마주한 떨림이었죠. 당신 솔직히 말해봐요. 제가 없는 동안 이 사람한테 마음이 갔죠? 회장님은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어요. 부정도 인정도 할 수 없었죠. 집사람은 그 침묵을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그랬네요. 대답을 안 하는 게 대답이에요. 가정부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도 몰랐어요. 그냥 회장님이 외로워 보여서. 외로워 보였다고요? 집사람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튀어올랐어요.
그게 당신이 할 소리예요? 남의 남편이 외로워 보인다고 당신이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럼 왜 지금 울고 있어요? 왜 당신 손은 떨고 있어요? 가정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눈물만 흘러내렸죠. 회장님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만해. 이 사람한테 화낼 일이 아니야. 그럼 누구한테 화내요? 당신한테요? 그래, 나한테 화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외로웠고, 내가 이 사람한테 의지했어. 집사람은 얼어붙은 듯 회장님을 바라봤어요. 정말 그랬어요? 의지했다고요? 그래. 당신은 늘 나한테 뭘 하라고만 했지. 내 마음은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잖아. 약 먹어라, 운동해라, 이거 하지 마라. 난 그냥 당신이 관리하는 대상일 뿐이었어요. 집사람의 눈이 크게 흔들렸어요. 예상치 못한 말이 칼날처럼 가슴을 파고든 거였죠. 그게 제 잘못이에요? 잘못이 아니라 사실이야. 우리 사이엔 대화가 없었어. 마음이 없었어. 집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천천히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정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이제 나가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집사람이 고개를 들어 가정부를 봤어요.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죠. 가세요. 더 이상 여기 있지 마세요. 가정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내 서랍 여는 소리, 가방 지퍼를 여미는 소리가 낮게 이어졌어요. 그 소리는 세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처럼 차갑게 울려 퍼졌죠. 거실에는 회장님과 집사람만 남았어요. 긴 침묵 끝에 집사람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당신이 외로웠던 건 제 탓도 있나 봐요. 회장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제가 당신을 그렇게 억압하고 있었는지. 회장님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제 어떻게 하죠? 우리. 집사람의 목소리는 낮고 흔들렸습니다. 회장님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어요. 방 안에서는 가정부가 짐을 싸는 소리만 이어졌습니다. 그 소리는 이 집의 긴장을 더 깊이 새겨넣는 메아리 같았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가정부의 방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그녀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나왔어요. 거실을 지나가며 회장님과 집사람을 보았지만 눈은 마주치지 않았죠. 그만 나가겠습니다. 가정부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어요. 집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세요. 회장님은 일어서려 했지만 집사람의 시선 때문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가정부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가정부는 마지막으로 거실을 돌아봤어요. 지난 며칠간 회장님과 차를 마시던 소파, 함께 식사하던 식탁, 청소하던 책장, 모든 게 눈에 들어왔죠. 회장님도 그녀를 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잠깐 마주쳤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죠. 감사했습니다. 가정부가 작게 말했어요. 회장님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죠. 현관문이 열리고 가정부가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무척 조용했지만 동시에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거실에는 회장님과 집사람만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집사람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저렇게 된 건 결국 내가 남편을 너무 억압했기 때문이야. 회장님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당신 잘못만은 아니야. 아니에요. 제 잘못도 있어요. 당신 마음은 한 번도 제대로 물어보지 않았죠. 그저 건강만 챙기면 되는 줄 알았어요. 집사람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약 먹었는지, 운동했는지, 그런 것만 물었지 당신이 뭘 생각하는지, 뭐가 힘든지는 한 번도 제대로 물어보지 않았어요. 회장님은 고개를 돌려 집사람을 봤어요. 나도 말을 안 했으니까.
말을 안 한 게 아니라 제가 들으려 하지 않았던 거예요. 집사람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사람이 온 뒤로 당신 표정이 달라진 거 알아요. 밝아졌었어요. 제가 있을 때보다. 회장님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게 제일 슬펐어요. 다른 사람이 당신을 웃게 만들었다는 게 아무 일도 없었네. 알아요. 손도 안 잡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거 알아요. 집사람이 회장님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같죠.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몸보다 마음이 먼저 떠나는 게. 회장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사람은 한숨을 쉬며 일어섰어요. 당신이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저도 나쁜 사람은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서로한테 무심했던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지? 회장님이 처음으로 물었어요. 집사람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당장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당신 마음을 물어봐야겠어요. 약 먹었냐고만 물을 게 아니라.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하네. 저도 미안해요. 두 사람은 다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침묵은 조금 달랐어요. 무겁지만 동시에 뭔가 시작될 것 같은 침묵이었죠.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빛이 거실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날 밤 가정부는 작은 고시원 방에 짐을 풀었어요. 좁은 방이었지만 자신만의 공간이었죠.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잘못 알았었어요. 그 따뜻함은 제 것이 아니었어요. 가정부는 눈물을 닦았어요.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의 외로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렸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했으니까요. 회장님의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조용함과는 달랐어요. 집사람은 저녁 식사를 차리며 회장님에게 물었죠. 오늘 기분이 어때요? 회장님은 잠시 놀란 듯 집사람을 봤어요. 처음 듣는 질문이었거든요. 괜찮네. 진짜로요? 힘든 건 없어요? 회장님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집사람은 미소를 지었어요. 억지스러운 미소였지만 시작이었죠. 부부 사이의 억압과 외로움은 결국 틈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누군가 그 틈을 대신 채워주려 했을 뿐이었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틈을 채워준 사람이 아니었어요. 틈이 생긴 이유, 그것을 돌아보지 못한 게 문제였던 거예요. 이제 그들은 알게 됐습니다.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도요. 텅 빈 가정부 방의 침대는 깨끗이 정돈되어 있었어요. 마치 아무도 그곳에 없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그 방에 남겨진 온기는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을 거예요. 누군가의 외로움을 채워주려 했던 따뜻한 마음. 그 마음이 잘못된 건 아니었지만 그게 향할 곳을 잘못 찾았던 거죠. 저녁 노을이 집을 물들이고 밤이 찾아왔습니다. 회장님과 집사람은 처음으로 마주 앉아 긴 대화를 나눴어요. 서툴렀지만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가정부도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죠. 모든 건 끝났지만 동시에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가까이 있으면서도 놓치기 쉬운 게 서로의 마음인 것 같아요. 혹시 오늘 저녁 가족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면 어떨까요? 요즘 마음은 어때? 하고요. 작은 관심이 큰 변화를 만들 거예요. 이야기가 좋았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나누면 더 따뜻해지니까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